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공개 저격하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 보안 수사라는 말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가리만 하고 그대로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같은 발언 등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문정 지검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검사가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문정 검사님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라는 다소 거친 제목의 글을 올린 겁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이 공청회에서 차관님, 검찰국장님 등을 언급하며 인사참사, 찐윤, 검찰개혁 오적 등의 막말을 했으니 저의 이런 무례함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본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생활 20여 년간 공소장, 불기소장만 쓰셨냐, 보안 수사를 안 해보셨냐며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 검사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구속사건이나 사건 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봐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아주 간단한 사건도 보안 수사 요구와 검찰 송치가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송치된 성폭력 사건 기록만으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이 되지 않아 피의자와 피해자 둘 다 불러 조사했던 사례 등 자신의 보안 수사 경험들을 들며 위 사례들에서 필요가 없거나 정치적인 내용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진 인정한다면서도 검사에게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 검사장님은 검사장이 되어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해서야 되겠냐라며 제발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봉숙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습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공 검사는 이재명 정부 검찰 인사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서울 고검 검사로 전보된 바 있습니다. 정말 잘 들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적에 제가 근데 나는 역시 서울중앙의 4차장이 만들어지고 신분이 강화되고 그 결과가 윤석열 검찰 쪽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그 성상원 아마도 성상원 검찰국장과 이진수 차관들이 바라는 그 만들기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첫 인사는 그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윗사람 국민들한테 드러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나 뭐 그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콜검이라고 불릴 조롱받았던 몇 명 솎아낸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앙일 수밖에 없는 이진수 차관과 성상원 검찰국장 등이 이 인사 사인은 찐윤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가 검찰 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 조금 더 검찰을 알고 생각하고 비판해 주셨으면 그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 지지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알고 비판해 주셨으면 몇 명 솎아내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시는 것으로 그 검찰의 눈 가리는 속임이 사기를 또 당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검찰권을 가진 그 인사권 행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논의되었던 불리한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정부 내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 검사입니다. 저는 검찰을 사랑합니다. 검찰에 제 사랑하는 동료들이 많고요. 검사들과 수사관들과 신무관님들 얼마나 동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너무 안쓰럽고 속상한 마음에 처음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그래도 우수한 수사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야지만 수사력이 그대로 보존될 텐데 조금 더 가는 것에 대해서 칸막이가 좀 덜 해줘야지만 좀 우수한 인력이 가기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에 가야지 그대로 있어야지만 우수한 인력이 갈 것 같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거듭 말씀 저는 검찰이니까요. 저 검찰 사랑하고 동료들이 고통받고 고민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쓴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런 칸막이가 없으면 그렇게 칸막이가 없으면 그렇게
검사들이 지금 뭐가 달라지냐는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검찰의 인적 청산, 인사가 제대로 확실하게 속간해져서 아니 이 검찰이 제대로 검사들이 괜찮으면 이런 구조개혁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인적 청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면 역시 이제 법무부 장관도 그대로 포획할 수 있는 우리 우수하고 유능한 검사들인데 제대로 칸막이가 쳐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적 구조라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두어도 고공 플레이를 가능한 상황인데 법무부에 두면 그러니까 정말 자리 늘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적에 제가 그래 나도 역시 나는 검사구나라고 인정하고 행안부 안에 좀 찬성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적 구조에서 검찰의 그 법무부 내에 두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그러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만약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마렵의 수사 개시권에서 했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란 그 말로 각종 어차피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 원하는 고소장 닥치는 대로 다 들어오니까요. 원하는 걸로 조사해서 찍어서 하는 걸로 똑같은 사태를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적 청산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의 이 공소청을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인력 구조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놔두고 수사를 갖다가 사실상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결국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두는 수사 인력을 놔두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문재인 그 이재명 정부에서 목 놓아 외쳤던 검찰 개혁인가 시민들이 원했던 검찰 개혁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구속들 이제부터는 네, 오늘 좀 발언을 세게 하셔가지고 지금 세게 했나요? 이제 비판 발언을 하셨는데 식사를 아무래도 준비해주세요. 현직에 계시니까 제가 쓸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하나 수위라고 하셨는데 했군요. 그리고 이제 특별재판부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이제 검찰개혁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민영배 위원장과 정성호 이제 장관의 안이 좀 다른 것처럼 비춰지고 멘트가 나와가지고 민주당 당원분들 또 저희 시청자분들 지지자분들이 좀 걱정하셨어요 사실은. 그렇죠. 좀 어떻게 많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뭐 중대범죄수사청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를 하는 거냐면 요구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냐. 그거를 정확하게 발음을 안 알아드시고 보안 수사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보완입니다. 보완. 보완에서 미비한 게 있으면은 보충해서 완성한다는 보완. 이거를 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중대범죄수사청 이거를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 이 얘기가 좀 불거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이건 사실은 그냥 생각해 보면 되게 심플한 얘기예요. 우리가 검찰 개혁의 요체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검찰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의 측면에서 보자면 수사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하면 안 되고 안 된다. 니들은 원래 기소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그게 검찰 개혁의 요체고 검찰을 애초에 설계한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인권 보호하고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수사권이고 기소권이 이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네는 애초에 프라시큐터니까 기소만 해 이거잖아요.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해. 그러면 이거는 법무부에 원래 있었던 기능이고 하는 게 맞아요. 준사법적인 작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수사라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분리한다고 하니까 얘를 어디다 둬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보다 좀 더 1차원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기본이라고 할 때 수사를 못하게 하고 수사권을 없앴다고 보십시오.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없앴다. 그럼 수사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원래 하는 거는 원래 경찰이 하는 거잖아요. 경찰에 국수본이 있는 거고. 그렇죠. 경찰하고 국수본이 다른 기관이 아니에요.
경찰이면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든지 국수본이면 국수본이 수사한다라고 해야지 경찰도 하고 국수본도 한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건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이 하게 되면 행정경찰하고 치안경찰이 분리되지 않아가지고 소위 경찰 내외 직위가 높은 자들이 수사에 간섭해가지고 수사를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수사경찰을 분리한다. 예. 독립한다. 이게 국수본을 만든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면 원래 국수본이 하는 거예요. 그럼 국수본은 법무부 소속이에요? 행안부 소속이에요? 행안부 소속. 행안부 소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고 검찰관은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중수청이 됐건 대수청이 됐건 소수청이 됐건 뭐 약수청이 됐건 간에 그거는 법적으로는 경찰이에요. 사법경찰관이에요. 사법경찰관은 원래 행안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 네. 이제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던지시는 그 상황은 이해가 가요.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니까 어느 부처의 장관이 네. 자기 조직을 떼서 어디로 이렇게 보낸다고 할 때 아우 손 들고 환영합니다 이러기에는 좀 그럴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근데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 있고 공약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네. 정성호 장관이 뭐 그렇게 해서 나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든 중수청은 법무부에 간다. 유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들렸거든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네. 여러 차례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치 이제 정성호 장관이 예. 앞장서서 뭔가 이제 반대하고 역행하는 것처럼 비쳤는데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의원 워크숍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정성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당이 어쨌든 입법의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잘할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확히 정리하시던데 내 네. 의견도 아니고 그거는 나는 맞아요. 다른 여러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많이 물러나신 거죠. 사실 예결에 답변하는 거 보면 자기 의견인 것처럼 얘기했거든. 말할 때 보면. 그런데 그만큼 이 국민들의 여망이 어디에 닿아 있느냐에 대해서 이번에 좀 확실히 깨달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예. 정성호 장관이 좀 우직하고 투박하고 좀 순수한 면이 있는 분이거든요. 경력이나 연세에 걸맞지 않은 순수함이 있어요, 그분이. 근데 정성호 장관을 둘러싸고 저 검찰 저것들이 얼마나 또 요설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성호 장관이 뭐 거기 휘둘려서 넘어가셨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그래 내가 니들 그래도 저기 한번 내가 얘기는 해줄게 뭐 이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뭐 검찰이 그동안에 해온 쫙 수법들을 보면 이게 뭔가 이 추진하는 쪽이 조금 약해 보이거나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고 국민들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할 시기에는 네. 이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 쪽을 수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덕적인 오물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 자금 수사한다고 했던 거였죠.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늘 대처를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다음에 네. 여론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론전을 할 때 과거에 내세웠던 재래의 수법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막강한 힘을 가진 부패 세력으로부터 거기를 수사해가지고 거기를 구속하고 지켜낸 집단이 어디 있냐. 검찰밖에 없지 않냐. 대통령 아들도 구속하고 우리가 한다. 해야 된다. 재벌도 구속하고 하는 네. 거를 검찰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부패 집단이다. 이런 소리를 했고 맞아요. 그런 네, 논리를 많이 했어요. 퍼뜨렸어요. 한동훈 예. 윤석열이가 한 번씩 그 얘기하는 거는 저기 그 검찰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왜 검찰의 수사를 두려워하느냐. 뭐 평생 검사 만날 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보통 사람은 평생 만날 일도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회피하고 부인하고 막 넘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도저도 안 되니까 하는 말이 이게 이렇게 되면 국민이 불편해진다. 응? 뭐 수사가 지연된다. 그 다음에 뭐 그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한 군데로 다 모여 있으면 예전에 이것들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다가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도 축소하고 조정하고 나중에 없애겠다라고 막 하니까 네. 그때 이거 저 윤석열, 한동훈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랬냐면 국힘이랑 경찰이 중국 공안처럼 된다. 중국 공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하자는 건 이런 식으로 또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검찰이 중국 공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아유, 그러니까 그럼요. 지들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기득권 카르텔에 속해 있는 여러 족벌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검찰 얘기를 막 퍼뜨리는 거야. 언론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 때로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와중에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천하의 저거 나쁜 놈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것들만 몇 이렇게 고립시키고 잘라내버리면 우리가 이긴다. 여태 그런 식의 그 전철을 밟아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이제 여론이 압도적이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지금 이거거든. 그래도 법무부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로 이제 마지막 보루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단 예. 말이에요. 만약에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있다. 아, 그리고 법무부에 현재 검사 출신들이 다 법무부 차관도 하고 기획조정실장도 하고 검찰국장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주요 보직을. 아니 그러면 그것들이 법무부에서 얘네 둘이한테 연락 안 하고 가만히 있겠냐. 다 같은 검찰에서 나온 애들인데. 그죠? 물론 이재명 정부는 그거를 계속 검사 출신으로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현 상황은 그렇잖아요. 하여튼 예,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고 민정비서관도 검사 출신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직만 나눠놨지.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이 오늘 이렇게 네. 하면 자리만 늘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이게 좀 시들해지고 비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 그러면 보안 수사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간단히 말하면 공소청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네. 공소청은 여전히 기소권 플러스 수사권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거네. 그죠? 어떻게 그럼 보면. 거기다가 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이 또 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공소청이 윤석열 같은 게 또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수사하던 거 보안 수사 이게 좀 너무 협소해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이걸 또 늘려. 그러면 이제 옛날 지금 똑같네. 검찰처럼 또 되는 거야. 검찰청. 거기다가 추가로 이게 또 하나 더 있어. 아, 이거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던 거죠. 네. 오늘 최강우 원장님의 설명 들으면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조직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좀 된 것 같고. 어렵지 않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9월 25일 그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단 뭐 통과가 되면서 검찰 개혁도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이 여당 의원들이 만나서 오찬도 했습니다. 아, 오찬하셨나요? 네, 오늘 워크숍 이후에 아.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 워크숍 어디서 했어요? 서울에서 했어요? 어디 내려가서 했어요? 인천에서 인천? 몰랐는데, 예, 인천에서 인천 저쪽에서 했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했는데, 아, 맞아. 예, 거기서 진행을 했고 함께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중요한 시기다 예. 그렇게 강조를 했고, 또 죽을 힘 다해서 국정을 해야 되고 또 여당에도 개혁까지 잘 추진해 달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도 생활 속 변화 가져올 민생 법안 통과로 국민의 눈물을 닦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어요. 대통령과 당대표 입장 네. 확고합니다. 네. 뭐 흔들린 적도 없고. 그럼요. 뭐 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사건은 양쪽에서 매우 팽팽하게 지금 갈라서 있는데 뭐 특히나 특수수사를 제외한 일반 형사 사건에서 가장 많은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뭐 이득을 보거나 하는 일일 텐데 그렇죠. 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준다. 네. 지금은 경찰이 시작도 하고 끝도 낼 수 있는데 어쨌든 잘못된 것이 다시 해오라고 한다. 최소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거를 주면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살아나는 어떡해요? 거 아니냐 우회적으로. 어떻게요? 아니, 검찰이 이제 기소하기 전에 자기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네. 여기서는 도대체가 경찰 수사로는 우리가 뭐 기소를 못 하겠어. 그러면 해야죠. 아, 그 보안 수사권 줘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해야죠. 뭐가 부족하면. 예를 들면 우리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어요. 우리 형사소송법상 그 자백을 강요하는 그 풍토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자백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도록 아예 법으로 명시해놨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막 그 경찰이 사건을 공판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 사건을 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았어요. 그중에 일부는
보완 증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참고인의 진술이라든가 네. 공범의 진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마약 사건 10개 중에 7개는 보완이 됐는데 나머지 3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어요. 구속시켜가지고. 근데 그럼 보완수사역으로 돌려보내면 풀어줍니까? 풀어줘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경찰은 구속기간 다 썼거든요. 근데 거기서 간단하게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것도 수사예요. 네. 그랬더니 그 돈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어떻게 샀어? 송금해서 샀대요. 송금했어? 그럼 언제 했어? 그러니까 그때 했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겠죠. 계좌를 네. 따겠죠. 그 계좌를 열어보겠죠. 열어봤는데 걔가 투약했던 투약량에 걸맞는 가격이 3차례 송금이 돼 있는 기록이 나와요. 네. 그럼 보완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보완 증거가 있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런 네. 것들이 보완 수사예요. 근데 예. 보완 수사로 만약에 그 남용해가지고 계속 수사권을 유지한다. 그 수사권을 유지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별건 수사로 이어지고 확장 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수사, 이른바 네. 인주수사로 네, 확장하는 네, 걸 네.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네. 인주수사는 폐지한다니까요. 검찰청법상 인주수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할 거예요. 아예 그게 네. 이제 공소청법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 공소청법상 인주사의 근거 조항을 아예 삭제할 겁니다. 지금까지 고소고발 사건에서 인지로 확장하는 사건들이 왕왕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아주 많지도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검사의 기획수사일 때가 다 인지해서 하는 것이지 송치 사건에서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어요. 근데 그 있는 게 예를 들면 지금 형사소송법 19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완수사건의 근거에서 했느냐? 못해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네. 뭘로 했느냐? 검찰청법상 원래 검사는 인지권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쟁여뒀다가 그냥 새로 시작했다. 지금 아니 이런 자기가 거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수사하는 거예요. 네. 왜 지금 근데 그 법적 근거 조항을 삭제한다니까요. 그럼 이제는 출발할 수는 못해요. 없어요. 검사는 어떤 수사도 어떤 수사도 자기가 새로 출발할 수 시작할 수는 없다. 없습니다. 송치된 사건만 네. 보완해가지고 최종 기소 여부 결정할 때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의 힘이라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증거가 10개쯤 있는데 그 10개 된 증거를 검사가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하나하나 이거 해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뭐 수사하면 나오는 증거들이야 뭐 뻔할 테니까 10개 중에 야, 안 되겠어. 2개를 더 해와 라고 한다거나 10개 중에 2개를 빼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검사의 진짜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유죄로 어쩌면 굉장히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꽤 무죄처럼 만들 수도 있는 그게 이제 검사 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완 수사로 악용되거나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는 저는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그게 보완 수사가 없어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놓고 빼는 문제는 결국에는 보완 수사 아예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송치받은 그 기록 범위 내에서 자기가 뭘 넣고 뭘 빼는 건 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좀 해와라 하는 게 보완 수사 아니에요? 더 해야라는 건 보완 수사 요구죠. 예. 근데 더 해야라고 만약에 필요하면 더 해오라고 해야죠. 예를 들면 제가 뭐 계속 그 비유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네. 이제 예를 들면 부산 돌려창이남 사건이 있어요. 그 부산 돌려창이남 사건이 처음에 경찰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경찰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가지고 중상해 사건으로 기소를 이제 송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보기에는 그 사실관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포섭해 보면 이걸 살인 미수로 규율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진술을 받겠죠. 왜냐하면 살인 미수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수사를 갖다가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해서 봤더니 살인 미수가 맞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살인 미수로 기소를 했죠. 근데 나중에 공판 진행 과정에서 또 다시 이 사람을 보니까 성적 성향이 굉장히 뚜렷한 무엇인가가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되니까 이거는 성범죄하고 연결된 게 아닐까?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성적 의도로 이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단서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피해자에게 의류에 대한 그 이미 제출을 요구하고 이미 제출만을 압수합니다. 압수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DNA 감정을 맡겨요. DNA 감정을 맡겨서 DNA 감정 회신 결과가 와서 보니까 그 의류에 그 가해자의 네. 정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검사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 하잖아요. 수사 지휘권은 아닌데 보완 수사권은 있어야 한다. 예, 원래는 수사 지휘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수사 지휘에 대해서 네. 그 이제 기관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찬반이 있고 이 부분이 또 다른 논란으로 그 검찰 개혁이라는 정말 대원칙을 지체시킬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네. 제대로 보완 수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네. 정말 그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그 가해자가 단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범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때로는 무죄의 증거에 대한 그 보완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무부의 그 계획에는 중수청에 대한 보완 수사권도 들어 있어요? 중수청에 대한 보완 사건이 뭐야? 당연히 1차 수사 기간에 대한 모든 보완 사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기소청이 너무
너무 힘이 세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세지려면 특정 타겟을 잡아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수사 개시권이 개시권은 없습니다. 없다. 끝으로 저 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건 사실 그들도 뭐가 진짜 정답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일단 해봐야 아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검찰 개혁에 매우 적기고 어쩌면 지금 타이밍 놓치면 또 이상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은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빨리 뭐 얘기한 것 혹은 뭐 정부에서 생각한 거 빨리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고쳐 나간다거나 보완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래도 최대한 좀 완벽하게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혹시 타이밍을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공론화가 오랜 네.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몇 개월 내에 완료될 문제예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야 그렇게 해서 좀 운영하다가 조금씩 고쳐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사건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 이름 없는 현재는 우리가 이름을 네이밍을 붙이지 못하는 그 사건 하나하나가 그 사건의 실질적인 어떤 형사 피해자들이나 그 다음에 억울하게 내가 옥살이를 해야 되는 억울한 뭐 예를 들면 과잉 수사의 피해자들인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인생의 전부가 걸린 사건입니다. 그런 인생의 전부가 걸린 사건을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 나중에 좀 고치지 뭐. 절차라는 건 엄격해서 한 번 판단이 내려지면 그걸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아니 근데 검찰 개혁을 그렇게 오래 준비하셨는데 그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 준비한 그 대의는 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우리가 얘기했지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네.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가 깊게 논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0년 검찰개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을 완성하지 못하고 조금 방향이 잘못되면서 더 꼬인 측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개인 생각이고 그 많은 그 댓글들에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검사들에게 포위돼서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 감언이 있어. 검사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아니 맞는 지적인가요? 그 전현아 장관님이나 이거를 말씀드릴 때 검사들의 의견을 구한 적도 없고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정성호 장관님이나 저나 평생을 변호사를 했던 사람들이지 검사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 내부에는 의견이 없어요. 의견이 없나요? 네, 근데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오히려 지금 뭐 과거에 부적절한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번 정부 때 좌천성 인사를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오히려 민주당 안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을 정성호 장관이 대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뭐 그거를 그렇게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찬반의 논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만약에 이제 당론으로 정해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건 다 따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장 부작용 없게 검찰 개혁을 이뤄내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장단점이 검토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되게 놀라워요. 뭐가요? 과거에 수사 개시권 폐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그 수사 개시권 폐지가 결국에 그 이른바 문재인 정부 1,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수사 개시권 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사 개시권이 폐지가 됐을 때 혹시 그 수사 개시권이 1차 수사기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찰이라든가 뭐 혹시라도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중수청이라든가 거기에 독점됐을 때 그 강력한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수사를 설계해 가면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타겟을 과잉 수사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은폐하고 감추고 싶은 범죄를 이른바 암장하거나 하는 것들을 통제하는 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거냐 그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는 게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검찰 개혁에 관한 당정의 뭐 의견이 막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좀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혹은 또 어떤 이슈가 제일 좀 뭐 부딪히는지 등등을 좀 여쭤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크게 부딪히는 거 없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약간의 차이 정도 있을 뿐이다. 네. 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맨날 그렇게 비난하고 만약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네. 윤석열 특수라인 네. 특수부가 문제다. 예. 특수부는 폐지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거 다른 거는 다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네. 그 우려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생각하는 걱정하는 부분이 그 지난번 검찰 개혁 할 때도 그냥 특수부를 폐지했으면 차라리 심플했을 것을 2개의 수사를 남겼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사를 그 발판 삼아서 범위도 늘렸지 수사 부서도 늘어났지 맞아요. 검찰의 특수부가 결국 4개까지 늘어나고 뭐 특히 형사부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형사부 검사들 마음대로 차출했었죠. 네,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고 나서 오히려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더 늘었고 특수수사를 더 무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기업 수사를 하고 비리 수사를 했지만 정치인 수사를 말도 안 되게 밀어붙였잖아요. 네. 사법개혁 뭐 그러니까 아마 중수청을 이런 식으로 살려서 법무부 밑에 두면 또 그때처럼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이런 뭐 경청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할 조직을 만드느니 아예 수사권 폐지가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면. 근데 걱정되고 우려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중요한 미생침의 범죄들이에요.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조세 포탈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 형사 공조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사 범죄라든가, 되게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다단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든가 되게 중대한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직 경찰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대로 사장시키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네.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사 조직이 아니에요. 영장 청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는 조직입니다. 제가 좀 워낙 이제 무식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 말씀이 몇 년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네. 그러니까,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그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에요. 마약 수사니 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뭐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뭐 금융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검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검찰이 그래서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그걸 반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준비하고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두 정당이 공히 입법 발의를 한 게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예. 근데 그 중대범죄수사청 조국혁신당은 당론 발의하면서 소속 의원 12명이 전원이 참여해서 당론 발의한 그 법안을 보면 그것도 법무부 아니에요. 네. 갑자기 이게 예. 뭘 왜 바뀌는지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중수청은 핵심이 되는 본인들의 권한 중 수사권만 가지게 되고 네, 네. 영장 청구권 기소권은 얻게 됩니다. 네.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맞고 아마 운영할 때도 상당한 그 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안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돼요. 근데 네. 만들었다가 무능한 조직을 만들게 되면 네. 오히려 그 다음에 생기는 국민적 비판이나 비난이 있고 그 국민적 비판과 비난이 결국에는 검찰 개혁 수사권, 실패다 뭐 이렇게 나올 검찰 수 수사권 있잖아요. 복원 논의로 이어질까봐 네. 걱정하는 겁니다. 네.